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JL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룸입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N3 파이널 체크 문자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모의고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리고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푸셨던 그 문제를 다시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파트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좀 더 좋은지,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기 위한 방법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우리가 한자 의미있기 파트죠. 자, 한자 의미있기 파트는 말 그대로 한자어의 명사의 음독, 훈독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의 훈독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그냥 훈독, 음독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장음, 단음, 자, 또는 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들 좀 살펴보면서, 자,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특징적인 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검사라는 단어죠. 자,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자는 항상 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항상 사라고 읽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가 캔사라고 읽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을 찾아갔을 때, 자, 이런 단어들은 검사니까 캔사다 해서 2번을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또는 한자어를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검자인 거인 단어음 찾고, 자, 또는 사는 사니까 사 찾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프린트도 좀 있을 텐데, 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추가 체크에 좀 더 넣었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단어들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2번 문제 살펴봅시다. 동사 문제. 특히 N3 같은 경우는 동사의 의미있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푸셨던 이 모의고사 안에 담겨있는 동사들은 지금껏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던 동사들 위주로 좀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정답 끝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 나왔던 이 오답들의 단어들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키모치오 뭐한다? 쯔타에루.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다죠. 그래서 쯔타에루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쯔타에 마시다. 그 나머지 오답들 나왔던 어휘들까지 좀 반드시 외워두시고, 특히나 요 마지막에 나온 단어 카에루, 바꾸다라는 한자 좀 외워두시는데, 카에루 하면 우리가 항상 외우는 바꾸다는 똑같은데 다른 한자를 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와 같은 뜻이지만 살짝 다르게 쓰는 한자. 그래서 한자가 다른 카에루가 또 있으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살펴봅시다. 자, 뭐한다? 음식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히에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히에마시다. 그리고 나머지 오답들의 어휘들도 챙겨둬야 될 동사 문제. 특히 요기 동사들 중에서 이 4번에 나오는 이 모에루라는 동사는 원래 N2 동사예요. 그래서 N3에는 원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얼마 전부터 계속 N3 시험 문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표기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외워라 보다는 한자가 나왔을 때 음을 읽는 방법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타다. 근데 이 타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 타다의 관점보다는 아예 연소가 되다의 관점이 좀 크기 때문에 연소되다라고 외워두셔도 조금 좋습니다. 자, 4번 갑시다. 형용사 문제. 형용사의 의미있기 문제는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왜냐면 N3에서 나오는 형용사 자체가 한자로 외워야 될 형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 중에 많이 나온 단어 커피가 연하다, 음료가 연하다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연하다 으스이. 정답은 2번. 그 밑에 보시면 나머지 오답들의 어휘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건, 자, 카라이, 맵다. 근데 이 단어가 카라이라고 읽을 때가 있고 또 뭐라고 읽을 때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쯔라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자는 같은데 음이 두 개인 것들.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형용사가 좀 많으니까 반드시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죠. 쯔라이는 힘들다, 괴롭다의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 단어 갑시다. 자, 5번 한자죠. 근데 어머 선생님 이 단어 되게 제게 좀 헷갈리는 단어였어요. 왜냐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다 할 때 진짜는 항상 요미 갖다가 신이었어요. 걸을 보자죠. 그래서 보자 같은 경우는 호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을 읽을 때 우리가 신호라고 읽어준 게 정상 발음인데, 자, 실제 정답은 뭐였어요? 신뽀였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한자의 음읽기 공식이라는 게 좀 있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앞에 오는 한자 음이 응이나 또는 쯔로 끝나는 경우 그 뒤에 뭐가 왔을 때 하해이죠. 그래서 하히 후해 호에 왔을 때 이 발음에 뭐가 붙는다? 빠삐뿌빼뽀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한자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어휘가 우리 초급 때 배웠던 거 뭐 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출은 슈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하즈라고 읽고 있죠. 그러면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된다? 슈즈 하즈라고 읽어야 되는 게 이 공식에 적합하게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슈바즈라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만 드리면 만약에 1, 2, 3, 4 선택지를 딱 봤는데 선택지 안에 이렇게 반타금이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럼 뭘 생각하면 된다? 아, 앞에 오는 한자어가 응이나 쯔르의 발음으로 끝나는 한자어인지만 확인을 하시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만약에 그냥 장음이나 단음 또는 타금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반타금의 어휘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지에 이렇게 반타금의 들어가 있는 음의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아 혹시라도 이게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6번 갑시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한자어 하나에 음이 2개나 3개로 읽히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음이 2개 이상인 어휘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수술할 때 숫자 물론 장음이나 단음이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음이 2, 3개인 경우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자 슈가 아니라 슈죠. 슈.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슈즈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 손수자 음이 2개입니다. 슈라고 읽을 수도 있고 우리 손이라고 할 때는 태라고 읽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어휘 나옵니다. 우리 선수를 센슈라고 읽기도 하고요. 자 또는 시간 수고라고 할 때는 테마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 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N3 같은 경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음이 2개인 한자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단어가 나왔을 때 좀 챙겨서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두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7번 갑시다. 공동 장음 문제죠. 자, 공자는 코가 아니라 항상 쿄. 그리고 동자는 노. 그 정답은 쿄도. 3번. 자, 8번 갑시다. 동사 문제. 버튼을 누르다죠. 그래서 버튼 누르는 건 보탕오 오시테 쿠다사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나머지 오답들도 좀 챙겨두시고 특히나 마지막에 나오는 노바스 기간 등을 모아다 뒤로 미루답니다. 그래서 한자도 같이 봐두실 거. 자 이렇게 해서 한자 음익기 단어를 자 총 몇 문제 보시다시피 8문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한자 음익기 파트 공부를 할 때 조금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정답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좋다라는 학습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장음 문제나 타금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오답도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고 정답도 오답인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그냥 막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단어를 이렇게 쪼개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방자 같은 경우는 항상 호우라고 있죠. 딱 봤더니 다 호우예요. 그럼 방자는 볼 필요가 없이 뒤에 향자만 갖고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향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우라고 읽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뒤에 코우라고 읽으니까 아 정답이 몇 번? 아 마지막 거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이거를 아 호우보, 호우고, 호호 이렇게 읽다 보면 다 발음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를 쪼개서 오답을 지어 나가는 게 조금 더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두 번째 찾아보자.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손수자 기억나십니까? 손수자 같은 경우는 선수일 때는 센슈였다가
그 다음에 수고나 시간이 든다라고 할 때는 테마라고 해석이 된다, 읽힌다라고 말씀드렸죠. 맛처럼 자 음독이나 훈독이 2개 이상인 한자의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두는 게 좋겠죠. 최근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요 합자. 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합할 때는 뭐 시아이라고 읽는 것처럼 이렇게 신호일 때는 아이즈라고 읽거나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적이다 할 때는 뭐 고리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의미 2개인 것들, 이런 한자들은 좀 따로 정리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자, 3번째,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 음과 뜻을 먼저 암기한 후 뜻과 한자를 연결하며 암기한다. 자, 물론 한자가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자를 조금 읽을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동사랑 형용사가 좀 아마 유독히 잘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한자를 같이 배우다 보면 한자고 무엇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 자체를 갖고 또 음독과 훈독으로 단어를 외우죠. 그럼 이거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더 안 외워지니까 아예 동사랑 형용사는 히라가나와 뜻을 먼저 외우고 그 뜻과 한자를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지가이는 짧다란 뜻이죠. 그러면 짧다라는 동사를 생각하고 짧다라는 건 짧다란 뜻과 그 다음에 짧다라는 한자인지 길다라는 건지를 갖고서 이렇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뜻과 한자를 연결하는 걸 하다 보면 뭐하기가 좋다? 훨씬 더 조금 더 빨리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한자 음읽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자, 이제 한자 표기 파트로 좀 넘어가 봅시다. 한자 표기 파트도 약간 한자 음읽기 파트랑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수밖에 없다? 똑같이 음독이 같은 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포인트는 한자가 비슷한 것끼리 놓아놓고 거기서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부수가 같은 한자가 출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딱 봤을 때 동사를 물어보는데 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상 봤을 때 약간 비슷한 한자들, 그런 한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다 보면 역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외형상 봤을 때 딱 보이는 형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외우실 때도 그렇게 나눠서 외우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푸셨던 문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9번부터 갈게요. 자, 보시면 자, 하루에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칸사츠라는 건 관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다는 거죠. 기뻐서 맞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한자를 쓰지 않죠. 요건 기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건데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거기 때문에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나머지 단어들 중에 조금 외워둬야 될 건 1번의 관광이란 단어, 빛을 보러 떠나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쁘게 맞이하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영이란 단어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0번 갑시다. 동사. 동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어미가 같이죠. 의미 같은 동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책을 뭐 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죠. 그래서 돌려주는 걸 우리가 카에 쓰죠. 그래서 돌려받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오답 체크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10번 갑시다. 자,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친 것의 정답을 말합니다. 자, 그 정답이란 단어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보면 정답이니까 왠지 어떤 느낌이 들어? 우선 첫 번째는 이룬 것이 아니라 뭐다? 맞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룰성자는 쓸 수가 없겠죠. 그 두 번째, 답안지는 맞는데 올바르게 푸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답은 뭐냐? 말 그대로 답안지 또는 회답의 뜻을 가져서 카이토 또는 답안지라는 토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성자 같은 경우는 세이코 또는 세이세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한자 표기로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번 갑시다. 보다시피 지갑이 강에 가라앉다라죠. 물에 가라앉다라는 동사 쓸 때 우리가 시즈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정답은 몇 번? 1번. 언뜻 보기에 되게 한자들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뜻도 비슷한 것들. 여기서 살짝 보시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급 단어죠. 그래서 정말 N3에서 아예 안 보는 단어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2번과 3번의 단어. 2번은 지우다, 그리고 3번은 한쪽으로 기울이다라는 단어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3번 갑시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지자는 다 똑같아요. 멈추는 건. 근데 이제 앞에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건 잠깐 멈추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제한을 두는 거고 네 번째 거는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자의 음들을 좀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는 건 요 단어 정자. 이 정자는요, 잠깐 머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마스테 또는 차가 잠깐 쓰다죠. 그래서 정차하다, 테이샤라고 있습니다. 14번, 다음 역에서 뭐 합니다? 내려주세요죠. 그래서 차에서 내리다 했습니다. 그 정답 몇 번? 게샤 1번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러면 차에서 내렸으니까 차에서 올라가다라고 있어서 대부분 뭐 있어요? 아, 상차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차를 타는 건 승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차를 타다 뭐 조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 두 개를 조금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 자, 한자 표기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한자 표기 문제는 정말 약간 한자의 음을 알아야 좀 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쪼개서 찾는 연습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것들 구분하는 연습. 그 정답을 처음부터 막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쪼개서 오답을 지우는 연습. 자, 그럼 우리가 한자 표기 문제에서 좀 잘 풀 수 있는 학습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휘의 의미를 생각해서 오답을 먼저 소거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문장 안에서 그 뜻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기노와 장교대 기타크가 오소쿠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업 때문에 귀가가 늦어졌다죠. 귀가라는 건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다를 써야 되죠. 그럼 도착하다가 아니니까 도착하다라는 한자를 두 개 지우고 집은 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형식적인 건물의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타크라고 해서 대기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집가자가 아니라 이 타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사의 경우는 비슷하게 생긴 오답부터 소거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예 동사가 아닌 한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4개 중에 동사는 딱 2개밖에 없죠. 어떤 것들? 빌려주다인 카스의 한자와 두 번째 빌려오다인 카레루의 한자 이외에 이 2개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것끼리 생긴 경우 오답부터 소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을 뭐 해주세요? 가시떼꾸다살. 그래서 빌려주세요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생긴 오답부터 좀 소거하는 연습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푸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해설 강의도 한번 쑥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널 체크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죠.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채워야 되겠구나. 자,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더 좋은 점수 그리고 분명히 합격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미나상, 자, 사요나라.